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나왔죠. 얘가 배점이 총 15점이고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하고 세 문제가 있죠. 이 세 문제 이제 엑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엑셀을 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뜨죠. 뜨면 일단은 여기서 이제 열기 해서 우리 실전 모의고사 3회 문제를 열어야 되겠죠. 해서 열기요. 열기 누르고 이제 찾아보기 클릭하고 들어가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C 드라이브에 찾아가게 되면 길버 커널 1급 총정리하고 이 폴더가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엑셀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모의라는 요 폴더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지금처럼 3회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해서 3회 선택해주고 열기 클릭해주면 되죠. 열기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암호 입력해라. 그리고 암호 입력 상자가 뜹니다. 뜨면 여기다가 이제 문제, 우리 문제지에 보게 되면 암호 써 있어요. 그 암호 이제 그대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입력하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 파일이 이렇게 뜨죠. 뜨면 위에 보니까 이제 보안 경고하고 떴습니다. 뜨면 여기서 이제 우리 문제 풀어야 되니까 컨텐츠 사용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기본 작업 1번부터 시작해서 기타 작업 3번까지 이렇게 여러 개 시트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주면 되겠죠. 자,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하래요. 자, 일단 기본 작업 1번 시트로 먼저 이동부터 하자고요.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 여러 개의 데이터가 쭉쭉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거죠.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이제 수행하시오. 5점짜리다. 그렇게 나왔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지상이 총 3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지상이요. 첫 번째 거 보니까 A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H30번 그 영역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의 2번이다. 그럼 농작물이라고 여기 제목이 써져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지막 데이터까지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영역에서 이제 전체 거래액이 있대요. 지금 여기 디얼에 보게 되면 전체 거래액이 이곳에 쭉쭉 들어있죠. 이 전체 거래액이 하위 10위 이내이면서라고 했습니다. 하위 10이다 그러면 이제 1등부터 시작해서 우리 10등까지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등수를 구했을 때 1등부터 10등까지 그 데이터랑 그 다음에 농작물이 있대요. 자, 이곳에 보니까 이제 농작물하고 맨 앞에 있죠. A열에 쭉쭉 들어있죠. 이곳에서 지금 이곳에 보면 이제 고추다, 참깨다, 양파다, 마늘이다, 감자다 하고 여러 가지가 쭉쭉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마늘이나 양파인 그 행만 표시하시오. 그러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조건이 2가지가 나온 거죠. 전체 거래액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하나 나왔고 농작물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전체 거래액이랑 이 농작물만 봤을 때 그때 하위 10위 이면서로 묶였으니까 이 전체 거래액과 농작물에 들어있는 그 조건들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겠죠.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and라는 요 함수로 전체 거래액에 쓴 그 조건이랑 농작물에 쓴 조건 이 2가지 조건을 전부 다 and로 묶어주면 되고 그때 전체 거래액을 보면 하위 10위 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석차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석차를 구할 때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하위 10위 이내인 거 그거 찾아주면 돼요. 일단은 석차를 먼저 구하고 그 석차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거 찾아라. 그렇게 하면 이제 1등부터 시작해서 10등까지 그 데이터가 쭉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거래액에 대한 조건을 그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에 대한 조건을 보니까 농작물이 마늘이나 양파인 행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농작물이 마늘이랑 똑같아? 양파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얘 또는 얘 아니면 얘 둘 중에 이제 하나만 만족하면 되죠. 해서 마늘이랑 똑같아 그거랑 양파랑 똑같아 그거랑 그 2가지 둘 중에서 이제 하나만 만족해도 되니까 그 2가지를 이제 우리가 5화로 묶어서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작성할 때는 A의 32번부터 33번 그 영역 내에 알맞게 입력해라. 그리고 결과는 A의 35번 그 열부터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조건부터 한번 써보자고요. 자, 쭉쭉 내려가서 A의 32번, 33번 그러면 지금 요 영역에다가 이제 조건을 쓰고 A의 35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결과를 표시해라. 그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식으로 우리가 작성할 거니까 그때 제목은 그냥 조건 이렇게 이제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전체 거래액이 하위 10위 이내인 걸 구해야 되니까 일단 석차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석차 한번 구해 볼게요. 우리가 석차를 구할 때 랭크 EQ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랭크.EQ라는 요 함수를 쓰면 되는데 얘는 앞에다가 이제 인수 찍어주고요. 그리고 범위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옵션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때 여기서 인수라는 거는 내 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점수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에요? 그렇게 이제 물어볼 겁니다. 해서 내 점수, 범위, 옵션이요. 그때 요 범위 같은 경우에 무조건 달러 붙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무조건 우리가 달러를 붙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첫 번째 전체 거래액이 몇 등인지 찾을 거예요. 그때 이 첫 번째 있는 요 5,300만 원이 몇 등인지를 알고 싶으니까 요 5,300만 원이 내 점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범위다 그러면은 이 전체 범위에서 얘가 몇 등이에요?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이 전체 범위는 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해서 범위에는 무조건 우리가 달러를 붙여서 그렇게 이제 표시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옵션을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옵션은 둘 중에 이제 하나요. 0을 쓰거나 1을 쓰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쓸 수 있는데 0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옵션을 우리가 쓸 때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 1 같은 경우에는 1을 쓰든 2를 쓰든 3을 쓰든 4를 쓰든 상관없어요. 그냥 얘는 0 이외의 값만 그냥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옵션으로 0을 썼다. 0을 쓰게 되면 이제 높은 숫자 중에서 이제 높은 수가 이제 1등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높은 수가 1등이 되는 걸 보고 우리는 내림차순으로 우리가 순위를 구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을 쓰거나 이제 0 이외의 값을 썼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낮은 수가 이제 1등이 되는 거고, 얘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이제 오름차순으로 이제 순위를 구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상에서 뭐 순위를 구할 때 내림차순으로 구해라, 오름차순으로 구해라, 그렇게 이제 표현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상위 10위가 아니라 하위 10위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랭크 EQ라는 요 함수에서 이제 옵션을 쓸 때 0을 써야 돼요, 1을 써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하위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낮은 수가 이제 1등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1등부터 10위까지 그 데이터를 우리가 추출해 내야 돼요. 해서 우리가 좀 이따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할 때 옵션을 이제 1을 쓸 겁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상위 10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0을 쓰거나 옵션을 생략하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읽을 때 이런 말 잘 보셔야 돼요. 상위인지 하위인지 잘 보고 이제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 먼저 구해 볼게요. 자,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랭크 .eq 하고 써주면 되겠죠. 랭크 EQ라고 쓰고 나는 첫 번째 이 데이터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인지를 구할 거예요. 그때 이 전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데이터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냐 그렇게 물어볼 때도 이 전체 범위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전체 범위에는 무조건 지금처럼 달러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상에서 하위 10위 이내이면서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낮은 수가 이제 1등이 되게끔 이제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옵션을 이제 1로 이렇게 이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눌러주면 얘가 요 첫 번째 있는 5,300만 원이 이 전체 데이터 범위에서 24등이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순위 구했으면 이 순위가 하위 10위 이내다라고 했으니까 1등부터 시작해서 이제 10등까지 그 데이터만 이제 추출하라는 거죠. 해서 얘가 이제 작다 10 이렇게 쓰게 되면 순위를 구했을 때 10등보다 작은 거 그러면 이제 1등부터 9등까지가 나올 거고 10등도 같이 표현해야 되니까 이제 같다라는 기호까지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전체 거래액에 대해서 하위 10위 이내 그 조건 이제 다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농작물에 대해서 이제 조건만 뒤에다 계속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전체 거래액이랑 전체 거래액 이 조건이랑 농작물에 붙어있는 이 조건 이 중간에 이면서로 묶여 있으니까 둘 다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맨 앞에 가서 이제 우리가 AND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전체 거래액에 대해서 이제 조건을 이제 작성한 거고 그거 이제 컴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이 마늘이냐 양파냐 그거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마늘이나 양파 그랬으니까 둘 중에 이제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해서 오아라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 농작물을 물어보면 됩니다.
해서 여기 첫 번째 있는 이 농작물이 뭐랑 똑같냐? 마늘이랑 똑같냐? 마늘이랑 똑같습니까? 라고 하나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이 칸에 들어있는 이 값이 뭐랑 똑같냐? 양파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식을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요. A의 3번이 우리 농작물이 들어있는 첫 번째 셀이죠. 첫 번째 셀에 들어있는 게 마늘이랑 똑같아? 양파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제 마늘하고 양파 둘 중에 이제 하나만 만족해도 되니까 요거를 이제 지금처럼 5화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겁니다. 그러면 요만큼 이제 5화로 묶어놓은 게 농작물에 대한 그 조건이죠. 그럼 여기에 이제 랭크 EQ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체 거래액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한 거고, 그 뒤에서 5화 함수를 묶어서 우리가 농작물에 대한 조건 쓴 겁니다.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 전체 식을 우리가 엔드로 싹 다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가서 이제 엔드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되죠. 그러면 엔드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첫 번째 조건, 컴마,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두 번째 조건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false 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 다 작성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고급 필터 들어가면 되는데, 고급 필터 들어가기 전에 문제에서 확인할 게 있죠. 지금 우리가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에 이 전체 데이터, 이 전체 필드를 다 추출할 건지 아니면 특정 필드만 추출할 건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문제상에는 어떤 것만 결과로 이제 나타내라 그런 말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부 다 이제 결값을 다 볼 겁니다. 그럼 우리가 결과 어떤 거 보여달라 제목을 미리 복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해서 이곳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들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우리 이제 고급 필터 들어가면 되겠죠. 우리 고급 필터 들어갈 때 이제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 찾아가면 되죠. 해서 데이터라는 메뉴 찾아가게 되면 이곳에 이제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고급이라는 거 클릭이요. 그거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뜨죠. 그럼 맨 위에 보니까 결과를 어디다 표시할래? 라고 물어보죠. 여기 보니까 이제 현재 위치에 필터할 거야? 아니면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야?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결과는 이제 A의 35번 그 열부터 표시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다른 장소에다 복사할 겁니다. 해서 다른 장소에 복사라는 거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목록 범위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곳에 클릭해 보면 그 해당 영역이 이렇게 점선으로 점점점점 표시가 돼요.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가 전부 다 설정이 되어 있는 게 맞나 안 맞나 전부 다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 지금 우리가 조건 써놓은 거 요 두 칸 이제 범위 잡아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위치요.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A의 35번 셀부터 해라 그랬으니까 A의 35번 셀 클릭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고급 필터 다 설정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만큼 이 조건, 우리가 아까 작성했던 그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가 지금 이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고급 필터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고급 필터 아까 제가 작성할 때 쓴 식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위를 구하고, 순위를 구할 때 하위 10위 이내이면서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뒤에다가 이제 옵션을 1을 붙여서 낮은 수가 이제 1등이 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1등부터 시작해서 10등까지 10위 이내인 거를 추출해 달라 그렇게 이제 쓴 거고, 그 뒤에서 이제 농작물에 대해서 마늘이나 양파 그랬으니까 마늘이랑 똑같아, 양파랑 똑같아, 그거를 이제 5화로 그렇게 이제 묶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조건, 전체 거래액과 농작물에 붙어있는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얘네들을 싹 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엔드로 다 묶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 작성해주면 돼요. 그 다음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하래요. 지금 우리 기본 작업 1번에서 계속해서 작업하고 있었죠. 여기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얘가 배점이 총 5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지상이 총 3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거부터 보자고요. 첫 번째 거 보니까 A 3번에서 H 30번 그 영역에 대해서 하래요. 자, A 3번이다. 그럼 지금 여기 농작물의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 데이터 싹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재배 면적이 1000으로 나눈 그 값이 이제 홀수이고 라고 했습니다. 재배 면적이 지금 우리 2열에 들어있죠. 2열에. 지금 이곳에 쭉쭉 해서 재배 면적이 쭉쭉 들어있는데 얘를 이제 1000으로 나눈 그 값을 구하래요. 1000으로 나눌 때 우리가 1000으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라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쿼션트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몫만 구해주면 됩니다. 그 몫을 구한 게 홀수냐 물어봐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쿼션트라는 그 함수 자체를 우리가 is odd로 묶어버리면 되겠죠. is odd가 홀수냐 물어보는 그 함수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등급에 대해서 조건이 나왔습니다. 자, 등급 그러면 이제 G열에 있죠. G열에 보니까 A다, B다, C다 이렇게 쭉쭉 써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등급이 A인 그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그리고 글꼴색은 표준색 빨간색으로 그렇게 적용해라.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럼 지금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온 거죠. 재배 면적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등급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 두 개 사이에 홀수 이고로 묶였으니까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겠죠. 그때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and라는 함수로 재배 면적하고 등급에다 쓴 그 조건들을 싹 다 and로 묶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식을 쓰기 전에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H의 30번 거기까지 싹 다 일단 범위 지정부터 하고 들어가야죠. 싹 다 범위 지정 해놓고 우리가 홈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조건부 서식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클릭해주고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새 서식 규칙하고 요 대화 상자가 떴죠. 여기 맨 위에 보니까 이제 규칙 유형을 선택해라 라고 나왔는데 문제에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보게 되면 규칙 유형은 우리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이제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해라. 지금 여기 보면 재배 면적에도 조건이 붙었고 등급에도 조건 붙었어요. 조건이 두 개라고 해서 두 개로 만들지 말고 한 개로 그렇게 만들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규칙 유형을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요. 그 밑에서 이제 식 쓸 수 있게 나오죠.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식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조건이 나오는데 그 두 가지 조건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and라는 요 함수를 묶어주면 되겠죠. and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재배 면적을 1000으로 나눈 값을 일단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quotient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 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quotient 하고 이제 써주면 되겠죠. quotient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이제 재배 면적의 첫 번째 칸 찍어주고 이 값을 얼마로 나눠라? 1000으로 나눠라. 1000으로 나눴을 때 그때 이제 몫을 구해주세요. 그 몫이 이제 홀수냐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1000으로 나눴을 때 그 몫을 구하고 그 몫이 이제 홀수냐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이 quotient라는 함수 자체를 우리가 is odd라는 요 함수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is odd로 요 quotient라는 요 함수를 묶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다 쓴 거예요. 이만큼에서 quotien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재배 면적을 1000으로 나눴을 때 그때 몫을 구한 거고 그 몫이 is odd 홀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등급이 A인 그 행 전체 그랬죠. 해서 여기서 이제 등급이 들어있는 첫 번째 셀 찍어주고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 뭐랑 똑같냐? A랑 똑같냐? 이렇게 해서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A하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뒤에서 가로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재배 면적하고 등급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글꼴 스타일이랑 글꼴 색을 이제 적용시키라고 했습니다.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적용시킬 거니까 지금 이곳에 쓴 거 2의 3번 셀이요. 우리 재배 면적의 첫 번째 칸 잡아놓은 거 있죠? 여기서 이제 요 셀 주소에서 F4번 두 번 땅땅 눌러서 지금처럼 열 번호에만 달러가 붙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급에 들어있는 이 첫 번째 셀 찍어놓은 G3번 셀 있죠? 요것도 F4번 땅땅 두 번 눌러서 지금처럼 이렇게 열 번호에만 달러가 붙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 이제 다 작성한 거죠. 요 조건은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좀 이따가 우리 셀에다가 복사해놓고 다시 한 번 더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서식 지정해야 되니까 우리가 요 서식이라는 버튼 클릭하고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서식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뜹니다. 뜨면 여기서 이제 글꼴 스타일 바꿔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바꿔주면 되고 글꼴 색은 우리가 그 밑에서 바꿔주면 되겠죠. 글꼴 스타일은 굵게로 지정하라 그랬으니까 굵게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글꼴 색은 표준색 빨간색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표준색 빨간색이라는 거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식 다 지정했으니까 확인 버튼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게 되면 미리 보기에서 이렇게 이제 미리 보여주죠. 서식이 이제 적용된 게 이런 식으로 표시된다. 그리고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 조건부 서식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방금 조건 집어넣은 거 그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가 지금 좀 요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서식이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조건부 서식 끝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조건부 서식을 할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썼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재배 면적을 1000으로 나눴을 때 그때 몫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quotient(quotient)라는 함수로 그렇게 쓴 거고 여기서 나온 그 결과가 뭐인 거 찾아요? 우리 홀수인 거 찾아야죠. 그래서 이 자체를 전부 다 2조 5도로 싹 다 묶어준 거예요. 해서 1000으로 나눴을 때 그 몫이 2조 5드 홀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이제 등급이 A인 그 행을 찾아라 그랬죠. 등급이 A랑 똑같냐라고 해서 A가 이제 문자니까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물어본 거예요. A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거 자체를 전부 다 이제 AND로 이렇게 해서 싹 다 묶어준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셀 주소를 봤을 때 열머리글에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달러가 붙었습니다. 열분의만 달러가 붙었죠. 그거는 왜요?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적용시킬 거라 지금처럼 열 번호에만 이렇게 달러가 붙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조건부 서식 이렇게 해서 수식을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시오. 5점짜리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먼저 이동하자고요.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이런 여러 개의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지상이 총 4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거부터 보자고요. 첫 번째 거 보니까 인쇄 용지가 가로로 인쇄가 되게 용지 방향을 설정해라. 그리고 인쇄될 내용이 80%로 축소되어 인쇄되도록 확대 축소 배율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페이지 레이아웃을 하기 위해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요 메뉴가 있죠. 이곳에 찾아가서 우리가 페이지 설정에 보게 되면 요거 있어요. 자, 요 아이콘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면 되겠죠.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페이지 설정이라는 이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페이지라는 이 탭에 보게 되면 용지 방향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배열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용지 방향은 가로로 하라 그랬으니까 가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확대 축소 배열하고 이곳에 있죠. 이곳에 지금 100%로 돼 있는데 여기다 이제 80이라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 지시사항 다 끝난 거고요. 두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의 정 가운데에다가 인쇄가 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 가운데 표시해라 그 얘기는 가로도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 둘 다 가운데로 그렇게 이제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여백이라는 이 탭에 가서 해주면 되죠. 해서 여백이라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페이지 가운데 맞춤하고 있습니다. 문제수도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라 그랬죠. 그때 이제 정 가운데다가 인쇄되게 할 거니까 가로, 세로 둘 다 가운데 맞춤 해주세요라고 해서 둘 다 이제 지금처럼 체크 표시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지시사항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페이지 하단에 그랬어요. 페이지 하단에 가운데 구역에는 페이지 번호가 표시의 예처럼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바닥글을 설정하시오. 표시 예 보니까 현재 페이지가 1페이지래요. 그리고 만약에 전체 페이지가 2페이지일 때 지금처럼 1/2페이지 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때 이제 바닥글을 설정할 거니까 우리가 머리글 바닥글이라는 탭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 머리글 바닥글이라는 탭으로 이동하고 우리는 바닥글을 이제 설정할 거니까 바닥글 편집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면 되죠.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왼쪽 구역이다, 가운데 구역이다, 오른쪽 구역이다 하고 나오는데 문제에 보게 되면 가운데 구역에다가 하래요. 그러면 가운데 구역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페이지 번호를 집어넣을 때 요 앞에 있는 요 아이콘이 현재 페이지 번호 집어넣는 거고 그 뒤에 있는 요 아이콘이 이제 우리 전체 페이지 번호 집어넣는 거죠. 해서 일단은 앞쪽에다가 현재 페이지를 찍어야 되니까 앞에 있는 페이지 번호 삽입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앰퍼센트 페이지 번호하고 들어가요. 들어가면 우리가 1하고 요거 이제 찍어라 그렇게 해준 거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슬래시도 붙여야죠. 해서 그때 이제 슬래시 똑같이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전체 페이지 번호 이제 집어넣어야 되니까 전체 페이지 번호 집어넣을 때 요 아이콘 클릭해주면 되죠. 해서 슬래시 뒤에 가서 전체 페이지 번호 집어넣어라 찍어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 1/2 하고 여기까지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페이지라는 요 글씨도 우리가 넣어줘야 되니까 맨 뒤에 가서 그냥 페이지 하고 직접 써주면 됩니다. 한글로 페이지라고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그럼 이제 바닥글 설정 끝났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지시사항 끝났고 마지막 지시사항 네 번째 거 보니까 A의 33번부터 시작해서 N의 51번 이 영역을 기존 인쇄 영역에다가 뭘 하래요? 추가시키래요. 추가시키고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표시되게 그렇게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시트라는 이 탭에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트라는 탭으로 이동하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인쇄 영역에 A의 2번부터 N의 27번 하고 요 영역이 인쇄 영역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거기다가 추가를 하라 그랬죠. 추가. 얘를 지우고 이 영역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추가시키래요. 그러면 기존에 써져 있는 거 이 뒤에 가서 컴마 찍어주고요. 그리고 A의 33번부터 시작해서 N의 51번까지 이렇게 쭉쭉 범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게 아까 원래 들어있던 거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컴마 찍고 그리고 지금 방금 문제에서 제시한 A33부터 N의 51번 하고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 그랬죠. 그거는 이제 반복할 행에다가 해주면 되죠. 해서 반복할 행에 찾아가서 클릭해 주고요. 우리가 이 행, 요거 이제 행 번호에서 이제 클릭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행 번호에서 이 행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지시사항도 다 끝났어요. 다 끝났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맞게 설정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해야죠. 그래서 우리 파일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우리 여기서 이제 인쇄요. 인쇄 들어가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인쇄 미리 보기에서 이곳에 뜨죠. 뜨면 여기서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일단은 요게 잘 안 보이니까 좀 더 화면 크게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설정한 게 인쇄 용지가 가로로 인쇄되게 그렇게 하라 그랬죠. 지금 여기 보니까 가로로 그렇게 이제 인쇄 용지가 설정된 거 맞고요. 인쇄될 내용이 80% 그렇게 이제 축소돼서 인쇄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어요. 축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잘 확인이 안 되지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페이지 설정 들어가게 되면 확대 축소 배열하고 80%로 설정된 거 여기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쇄될 내용이 정 가운데 인쇄되도록 그렇게 이제 페이지 가운데 맞춤 설정하라 그랬죠. 얘 보니까 세로도 보니까 이 위쪽 공간, 아래쪽 공간 전부 다 너비 똑같죠. 그리고 왼쪽 오른쪽도 똑같죠. 해서 이 내용, 인쇄될 내용이 정 가운데 표시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하단에다가 우리가 바닥글 설정했죠. 그때 전체 2페이지 중에 1페이지다 해서 표시 얘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한 거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지시사항에서 인쇄 영역 추가시켰죠. 인쇄 영역 추가시키고 그리고 이 행에 들어있던 요 제목들도 매 페이지마다 표시되게 그렇게 하라 그랬죠. 지금 여기는 1페이지니까 요게 원래 있는 거고 2페이지로 이동했을 때도 요 제목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인쇄 영역 추가시켜서 지금 요 내용 마지막 데이터까지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인쇄된 거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페이지 설정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작업 세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우리 고급 필터가 됐든 조건부 서식이 됐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건만 잘 작성해주면 되죠. 근데 그 조건을 작성할 때 함수를 이용해서 대부분 이제 작성하게끔 조건을 쓰게끔 그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출제가 되니까 그 함수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 함수들이 크게 어려운 그런 함수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 작업 앞에서 이제 섹션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정확하게 공부하셨다면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조건 같은 거 작성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문제, 해당 문제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